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김서연이라는 28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실한 요양보호사였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김병수를 위해 정성껏 아침을 차려드리고 해솔요양원으로 출근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병수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딸 서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지요. 서연이 어머니를 일찍 여인 후 혼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병수는 최미선이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미선은 성형외과 의사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팔로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생활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선은 점점 서연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연의 착한 마음씨와 성실한 모습을 칭찬할 때마다 미선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어느 아침, 서연은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를 위해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효심이 묻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선이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눈가에 생긴 잔주름이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올린 사진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니 예전만큼 호응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지만 미선은 칼로리를 신경 쓴다며 아침을 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젊고 아름답다는 말을 중얼거렸지요. 병수는 딸과 부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연이 요양원에서 받는 좋은 평가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런 순간마다 미선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계모의 복잡한 감정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해솔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특별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해솔요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늑한 실내 공간을 갖춘 이곳에서 서연은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몇 분의 어르신들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지요. 박행복 할아버지는 75살로 젊은 시절 개그맨이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셨지만 여전히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이온화 할머니는 72살의 전직 간호사로 의료진만큼이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셨습니다. 정기민 할아버지는 78살의 전직 목수로 손재주가 뛰어나 요양원 곳곳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시곤 했습니다. 홍수면 할머니는 74살로 평생 교사로 지내신 분이었는데 때로는 깜빡거리며 졸기도 하셨지만 깊은 지혜를 간직한 분이셨어요. 최학수 할아버지는 80살의 전직 약사로 약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김요리 할머니는 73살로 평생 요리를 하신 분이라 요양원의 식단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마지막으로 박그림 할아버지는 85살에 화가셨는데 말수는 적으셨지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불편한 곳을 살펴드리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역시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고 그녀가 오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요양원의 지원이라는 젊은 의사가 정기검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원이는 30살의 내과 전문의로 진료실에서는 차분하고 꼼꼼했지만 서연과 마주칠 때면 어색해하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지원이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씨와 어르신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는 서연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아직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선의 질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댁 딸이 정말 착하다. 서연씨 같은 며느리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미선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 동네 천사 같은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서연을 칭찬하는 댓글들로 가득 찰 때 미선의 질투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형외과 홍보 게시물보다 서연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밤늦게 혼자 앉아 인터넷을 뒤지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늙어간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서연이 있는 한 자신은 영원히 그림자에 가려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한 수면 유발 효과가 있는 약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평소 좋아하는 허브차에 그 약물을 타서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서연에게 특별한 차를 권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니까 이 차를 마셔봐. 마음이 편해질 거야. 서연은 계모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약간 놀랐지만 고맙게 생각하며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강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를 본 미선은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을 불러 서연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작은 펜션으로 옮겼습니다. 그 펜션은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미선은 서연이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늑하지만 오래된 펜션의 방이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친근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박행복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서연이 놀라자 행복 할아버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펜션은 해솔요양원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였던 것입니다. 몸이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당신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오나 할머니가 간호사 경험을 살려 서연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인위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서 쉬면서 회복하세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르신들이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기민 할아버지는 펜션의 고장난 난방시설을 고쳐주셨고 김요리 할머니는 몸에 좋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홍수면 할머니는 서연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최약수 할아버지는 수면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천연차를 우려주셨습니다. 박그림 할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아름다운 꽃 그림을 그려서 서연의 침실에 걸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회복되었고 어르신들과 더욱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서연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행복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오노 할머니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보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인 할아버지는 평생 나무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며 살았던 이야기를, 수면 할머니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낸 행복한 교직 생활에 대해 들려주셨지요. 약수 할아버지는 약사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보람을, 요리 할머니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추억을 나누셨습니다. 그림 할아버지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예술혼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서연의 진심을 느끼고 더욱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손녀를 대하듯 서연을 돌보며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펜션에서의 생활은 서연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어르신들과 보내는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행복 할아버지의 유쾌한 목소리가 펜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해봅시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었지요. 오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혈압을 재고 몸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며 필요하면 간단한 마사지도 해주셨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해. 김인 할아버지는 펜션 주변의 작은 수리 작업들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삐그덕거리던 의자를 고치고 문짝을 새로 달고 정원에 작은 벤치도 만들어 주셨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수면 할머니는 낮에는 가끔 졸기도 하셨지만 저녁이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재미있고 교훈적이었어요. 약수 할아버지는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로 건강차를 우려주시며 각각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에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참 많아.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지. 요리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난 나물로 만든 반찬들,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몸에 좋은 약선 요리들까지. 그분의 손맛은 마치 마법과 같았어요. 그림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지만 매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펜션 곳곳을 꾸며주셨습니다. 산의 풍경, 계절의 변화, 그리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분의 그림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르신들 역시 서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젊은 서연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서연의 실종으로 인해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솔요양원의 어르신들이 모두 펜션으로 가신 후 서연도 연락이 되지 않자 지원이 의사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원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서연의 아버지 병수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수는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지만 미선은 이상하게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딘가 여행이라도 간 거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떠나기도 하잖아요. 미선의 이런 반응에 병수와 지원이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우선 서연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며칠의 수색 끝에 지원이는 해솔요양원의 펜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과 어르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재회에 감격한 지원이는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면제가 검출된 사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펜션에서 깨어난 일.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지원이의 말에 어르신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 경험이 있는 오너 할머니와 약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화장품 판매원으로 변장하고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연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 립스틱은 정말 인기가 좋답니다. 서연은 미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께도 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림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화가였던 그는 사람의 얼굴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서 변장한 미선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은 서연이의 계모예요. 그림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너 할머니가 미선이 건넨 립스틱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간호사 경험이 있는 오너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미선은 결국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선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자 펜션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미선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젊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네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늙어 보인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미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미선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행복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제가 개그맨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외모가 전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진짜 아름다움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오너 할머니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예뻐 보이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왔답니다. 김인 할아버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주름투성이고 굳은 살투성이에요. 하지만 이 손으로 만든 가구들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같아요. 수면 할머니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와 함께 쌓인 경험과 지혜야말로 진짜 보물이죠. 저는 흰머리와 주름살이 제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약수 할아버지는 약사로서의 경험을 들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독성 물질까지 사용하시다니.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것에서 나와요.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요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인 조미료보다는 자연의 맛이 가장 아름답죠. 사람도 그래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림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젊은 여성의 초상화가 아니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 손에는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미선은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다가와 계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부러워요.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외모보다 훨씬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리고 젊음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미선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미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선은 펜션에 머물며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너 할머니에게서는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배웠고, 요리 할머니에게서는 음식에 사랑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인 할아버지와 함께 펜션의 작은 수리 작업을 도우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고, 수면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약수 할아버지에게서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을 배웠고, 그림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미선은 서연을 통해 진정한 효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연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던 계모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사람이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이도 서연을 데리러 다시 펜션을 찾아왔고 병수도 딸과 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병수는 변화된 미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많이 달라졌네요. 병수의 말에 미선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도시로 돌아온 후 김씨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선은 성형외과에서 단순한 미용 시술보다는 진정한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소셜미디어보다는 실제 환자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과의 관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선은 진심으로 서연을 딸로 여기게 되었고, 서연 역시 계모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해솔요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펜션에서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요양원 전체가 더욱 화목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선은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르신들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행복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오히려 늙어 보였는데 자연스러워지니까 훨씬 아름다워 보여요. 오너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얼굴도 밝아졌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지원이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서연에 대한 마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마음을 고백했고 서연 역시 지원이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의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해요. 앞으로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가요. 그로부터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지원이의 결혼식이었는데 하객들은 대부분 해솔요양원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결혼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행복 할아버지는 사회를 보며 모든 사람을 웃겼고 요리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피로연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인 할아버지는 손수 만든 나무 액자에 그림 할아버지가 그린 신랑 신부의 초상화를 넣어 선물해 주었고 오너 할머니와 약수 할아버지는 신혼부부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수면 할머니는 신랑 신부에게 인생의 지혜가 담긴 편지를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미선은 서연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전의 질투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연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제 나도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 대신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병수는 딸의 결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니 정말 기뻐요.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연과 지원이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고 젊은 부부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소중히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행복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서연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얻지 않았나요? 오너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계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더 큰 사랑과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이도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왔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미선은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외모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해가 저물어가는 요양원 정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그림을 그려왔지만 지금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진짜 걸작이에요. 그렇게 서연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과 질투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서연은 자신만의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살며 새로 오는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선도 성형외과를 정리하고 노인 의료 전문의가 되어 서연의 요양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원이는 왕진 의사가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마음의 유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해가 질 무렵 요양원 정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활기와 노인의 지혜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있구나. 이렇게 서연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며,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여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